입니다.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김기현 사건, 유재수 사건 뭐 이렇게 부른다면요. 이 사건들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가 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죠? 여당에서 이런 걸 만든다는 것도.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설훈 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네, 위원장님이 어제 특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해방 후 집권당에서 이런 검찰 공정수사 촉구위원회를 만든 거는 처음일 거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네,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네.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 명령에 따라서 공수처법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왔습니다. 그다음에 검찰과 경찰의 이 수사권 조정을 하라는 것도 오래된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엎어서 검찰 개혁이라고 그러죠. 네. 검찰 개혁은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 권력을 정상 체제로 돌려놓자. 국제 기준에 맞게 하자. 이게 지금 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의 중간에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를 둘러싸고 검찰이 지금 이걸 막기 위해서 나서는 작태라고 보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네. 검찰은 자기 권력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 네. 그렇지 못하겠다. 우리는 그대로 가겠다. 이겁니다. 프레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하나하나 보면은 지금 이 하명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명수사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이 검찰이 지금 자기들에 대해서 권력을 다운시키려 내려놓도록 하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그리고 여당이 나서고 있으니까 검찰이 청와대가 잘못하고 있다. 네. 이런 이제 잘못된 걸 더 씌우기 위해서 프레임을 만든 겁니다. 하명수사. 네.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아니죠. 근데 선출직 공직자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비리 혐의가 있어도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찰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 반비프의 비서관실로 네. 제보받은 내용을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제보 자체도 이미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제보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네. 울산 시내에서 쫙 퍼져 있었던 내용들이고 네. 울산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게 제보 형식으로 정리가 돼가지고 청와대로 보고가 됐고 청와대에서는 그 보고된 내용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부패 비서관실로 옮겨가지고 청와대에서는 경찰로 다시 그걸 내려부른 거죠. 수사하라. 알겠습니다. 설훈 의원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말할 기세, 다 말씀해 주실 기세인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멈춘 상황인데, 지금, 그 앞에 그 말씀 하셨어요. 검찰이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된 두 가지,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요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수사를 한다고 이 법이 통과될 게 안 통과되고 안 통과될 게 통과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법도 한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래요? 지금 예. 보십시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 난 지가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전 국민이 봤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털어눕고 의원실을 가두고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7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 기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조국 장관 부인 보십시오. 강제 수사한 지 열흘 만에 기소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건은 7개월치 지금 기소를 않고 기다리고 있고, 네. 어떤 사건은 열흘 만에 기소를 해버리고, 이게 그럼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게 공정하지 않다. 네.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네. 왜 그러느냐? 네. 왜 그럼 검찰이 그러느냐? 국민은 검찰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력을 내려놓아라. 그로 인해서 국민 피해가 너무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검찰은 자기 권력 내려놓기 싫으니까 지금 모든 이런 장치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네. 어제 특위 활동 시작하면서 오늘 간담회 예정돼 있었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래갖고 경찰 쪽, 검찰 쪽 이렇게 다 부르려고 했는데 그쪽 양쪽에서 다 거부했어요. 이거 약간 선을 넘은 거 아니야? 수사 중인데 지금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검찰과 경찰이 다 국가기관인데 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극대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두 양 기관을 불러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예, 예. 이건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검찰 측에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상황이 이러니까 국회에 와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 예. 조정을 하자. 검찰 쪽에서는 하는 얘기가 뭐 지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나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검찰이 못 나오는데 우리 어떻게 나가겠느냐. 네. 그래서 양쪽이 다 못 나오겠다 하고 있습니다. 네. 좋다. 그럼 안 나온다면은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이 상황에 대한 진실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입장에서 양쪽 없이 지금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양쪽은 어쨌든 안 나온 걸로 됐고, 예. 네. 그래서 없이 이제 진행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위원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네.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얘기 하다가 멈췄는데 그 얘기 좀 네. 이어가 볼게요. 근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지금 하명수사 의혹, 하명수사가 아니고 이첩이다. 정상적인 사건 이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고 하고는 있는데 네. 조금 디테일해서 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송병기 부시장. 예. 이 사람이 제보하게 된 경위하고 청와대가 밝힌 경위하고 조금씩 달라요 지금.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누가 먼저 물어봤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갖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은?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사실 그럼 거꾸로 보면요. 네. 아, 이건 짜고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렇게 예.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래된 사건이고 예. 서로 기억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 보면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같은 이야기죠. 날짜, 시간 뭐 등등 이런 장소 이런 등등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가지고 뭐 틀렸다 맞다 얘기하면은 이건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또 일치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보면요. 이 예. 상대방 후보, 여당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제보를 한 거고 청와대에서 이첩한 거는 이건 다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그런데요. 예,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김기현 전 시장 사건은 울산 시내에 파다했던 겁니다. 원래부터 파다했다. 그렇죠. 그 동생과 형이 관련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업자들이 같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30억을 주고받고 뭐 이런 사건들이 걸려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울산 사회에서는 다 알려져 있던 사실들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게끔 해야 된다. 이래서 청와대에 이제 제보가 된 거죠. 청와대 쪽에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감찰을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네.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해서 경찰에 이첩을 한 겁니다. 네.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걸 무슨 뭐 청와대 하명 사건이라고 이렇게 프레임을 지으면은 그건 엉터리죠. 하명이 아니다. 네. 당연히 해야 될 경찰에 대한 이첩이죠. 네. 수도 없이 많은 이런 제보들이 올라옵니다. 청와대로. 예. 그럼 그거 다 일일이 다 하명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이거는 예. 경찰이 자동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건들이에요. 예. 아, 그리고 이 사건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그 전 특감반원 한 분이 돌아가셨죠.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상황을 보면은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검찰은 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휴대폰을 압수를 해갔을까? 이거 어떻게 그래서요, 보십니까, 이거는? 이게 상식과 전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과 청와대 관계자가 얼싸안고 우는 걸 봤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얼싸안고 울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네. 돌아가신 분이 잘 알겠지만 그러니 그만큼 유족들은 알고 있죠. 만일에 청와대가 잘못했다면요. 네. 유족들이 얼싸안고 같이 울겠습니까? 나는 그거 보고 그 장면이 TV 나오는 걸 보고 이건 뭐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저분이 돌아가셨구나. 별건 수사든지 과도한 수사 때문에 돌아가시고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이건 잘못된 수사입니다. 근데 그래서 수사를 하는 원인이 뭐냐?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검찰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이런 틀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이 사건이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 위원장님이 그 잘못된 수사라고 이걸 규정을 한다면은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검찰 혼자 수사하지 말고 경찰하고 같이 해라, 합동 수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두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은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지 근데 않습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게 문제죠.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해야죠. 이런 상황 경우에는 하도록 할 수 있도록 제3자가 지켜보고 예. 그리고 금경 양측이 함께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 못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할수 누가 있어야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거를 권한을 떠나서 이건 예. 상식에 관한 문제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검찰과 경찰이 할 수 있다면은 함께 합시다 하고 나서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공정한 수사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죠. 국회 차원에서는 근데 특검을 추진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니에요? 특검을 그거보다? 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특검을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법을 만들어야 되고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에요. 아하. 이것도 몇 달 걸립니다. 예. 그러면 사건 다 지나가 버리고 난 뒤에 이게 특검이 만들어지는데 특검 말은 좋지만은 예. 특검이 금방 그냥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부터 특검이다 이렇게 되면 좋지만은 이거 그렇게 네. 잘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특검도 문제가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검찰과 경찰이 같이 하는 방법을 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검찰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자, 유재수 사건도 잠깐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네. 이분이 지금 검찰에 가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수사 의뢰를 하려고 했었는데 유재수 건에 대해서 그런데 조 전 장관 주변에서 조국 전 장관이죠.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감찰이 중단됐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청와대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 부분도요. 예. 박형철 비서관이 진술했던 내용이 검찰발로 나온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검찰이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따져봐야 할 겁니다. 네. 이 현재 의혹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검찰이 공포를 하지 말라고 피사실을 공포를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네. 이런 게 나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네. 이건 아직은 이 의혹 수준이기 때문에 네. 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 여쭤보죠. 추미애 후보자, 이제 후보자라고 불러야겠네요. 네.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조국 전 장관보다 더 개혁적인 차기 법무부 장관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조 전 장관 얘기를 했었어요. 네. 더 개혁적이고 더 센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이 판단하시는 문제인데 서른 위원장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추미애 어떻습니까? 전 대표는 추다라크라고 불렀죠. 네. 이게 이제 잔다르크처럼 용기 있게 일을 처리한다 이런 호칭인데 네. 뭐 충분히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당 대표를 지냈고 네.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법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죠. 검찰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가 성정 자체도 뿌리를 못 찾는 분이죠. 옳지 않으면 반드시 그건 바르게 잡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검찰 그 개혁에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더군다나 국민이 원하는 일인데 뭐 국민이 원한다면 추미애 대표는 발벗고 뛰어가는 성질이니까 충분히 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추미애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시급한 일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국민은 이 검찰의 권력을 다운시켜라, 내려놓도록 해라.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구체적인 건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못 해봤습니다.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인사를 요번에 이제 이런 청와대 관련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또 이제 예컨대 약간 보복성 인사 이런 게 진행이 되면은 또 어떤 검찰 내에 큰 혼란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근데 그 보복성 인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네. 그건 보복성이라기보다는요. 네. 인사를 정확히 하실 터인데 네. 인사를 한다면은 검찰 내에서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떻다는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맞게끔 하실 거라 봅니다. 예. 검찰 조직에 충성하느냐, 국민에게 충성하느냐, 이건 검찰 스스로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걸 이제 우리 추미애 법무장관이 가셔가지고 네. 그걸 잘 분별해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실 거라 봅니다. 요 마지막 질문은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네. 들으면은 뭐냐면은 지금 상황이 박근혜 정부랑 좀 비슷하다. 뭐냐면은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의 단초가 민정수석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이었죠. 네. 지금 여러 가지 비서관들 얘기들이 나오고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전혀 다르죠. 예.
그 민정수석실에서 연결되는 부분은 최순실 씨하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최순실이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우병우와 최순실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 등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퇴진했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최순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네. 부패하거나 부정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 국민의 뜻입니다. 네.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쪽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서른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